2학년 1단원 1단원이 이제 물질의 구성이잖아. 그래서 O2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O2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1단원의 물질의 구성에서 이제 첫 번째 원소라는 개념이 나와. 이 원소라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원소는 결국에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에 대한 생각을 옛날에 이제 학자들은 탈레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옛날 학자들은 탈레스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불, 흙, 공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탈레스의 그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한 개로만 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걸 일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물, 불, 흙, 공기 물만 가지고 얘기하기 애매해. 그래서 불, 흙, 공기까지 다 얘기를 했어. 거기에다가 또 기본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사원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원소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들 조합에 의해서 여러 물질이 만들어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런 조합에 의한 물질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중세 시대에 연금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거의 한 2000년의 과학사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이제 근대로 넘어오는 거야. 근대. 자, 그 첫 번째 보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의 그 양반인데 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원소라는 개념을 기본 성분으로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얘기를 했지. 오늘날의 이제 현대적인 원소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한 양반이 보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라부아제는 별표 딱 한 번 좀 해주고 라부아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은 실험을 했어. 그래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줘.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도 뭔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실험으로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한 양반이 바로 라부아제야. 그래서 실험으로서 보여준 양반이지. 이 라부아제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밑에 나오지. 이 주철관이잖아. 거기에다가 이제 벽화로 여기다 막 석탄 이런 거 넣고서는 가열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물을 통과시키는데 그리고 냉각을 해줘. 만약에 물이 원소라면은 어떤 걸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냥 냉각됐을 때 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물은 안 나오고 뭐가 나와?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네. 그리고 주철관 안이 녹이 스는 걸 볼 수가 있었네. 그 얘기는 그 물 안에 있던 산소랑 철이 결합해가지고 산화철, 그러니까 녹슨다라는 개념이야. 이렇게 해서 산소랑 수소로 나뉘어지게끔 했어. 그게 이제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원소라는 개념이 결국에 뭐냐라는 거지.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야. 꼭 기억해줘. 기본 성분. 그러니까 세상 만물 물질들은 이런 원소로 되어 있어. 자, 이 원소가 현재 알려진 게 한 120여 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만들었어. 아니, 자연에서 발견됐어. 근데 그 밖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도 있긴 있어. 응? 그런 것들까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자연에서 만든 것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주변에 이제 원소로 되어 있는 애들 다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물질들은 다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기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알루미늄 원소기호. 이제 우리 지금 계속 이제 원소기호라는 걸 얘기할 건데 원소를 표시할 때의 기호지. 뒤에서 이제 나올 건데 Al, 그죠? 알루미늄 Al. 물은 수소와 산소.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금 밑에 원소기호 써놨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 자, 옆에 이제 1번 보시게 되면 플러스 강의 1번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연필심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구성 원소가 같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아닌 거야. 그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 성질이 달라지는 거지. 자, 어떤 애들 수소, 탄소, 염소 이런 것들 합쳐지니까 플라스틱이 되고 우리 몸은 수, 탄, 질, 산, 칼, 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거.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개념이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나가지고서는 원소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물질을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원소들 보시면 먼저 수소의 특징이야. 가장 가벼운 원소야. 주기율표상에서 1번이야. 가장 가벼운 원소고 잘 타. 그러니까 우주왕복선 연료로 쓰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지구대기약 21%. 우리 숨 쉬는데 쓰잖아, 그죠? 이거 없으면 죽지. 철 단단하죠? 핵에 많이 있어. 그리고 기계나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고. 금 비싼 거죠. 장식구 재료. 자, 산소나 물에 반응하지 않아. 그러면서 장식구 재료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 원소 이용 설명이 뭐 다른 하나는 뭐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헬륨은 수소는 가볍지만은 불에 잘 타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선 충전 기체라든가, 우리 놀이동산 가면 애들 이렇게 풍선 들고 다니잖아. 거기 안에 헬륨 기체를 집어넣어. 수소 기체 들면 어떻게 돼? 조금만 불꽃에도 쉽게 뻥 하고 터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한 헬륨, 가볍지만은 안전한 헬륨을 집어넣어. 공기보다 가벼워요. 자, 그 다음에 구리. 우리가 전선의 주 재료로 이제 구리를 쓰지. 전류 잘 통하고. 그 다음 규소. 반도체 소자로 이용하고 있지. 그죠? 질소, 공기 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과자 봉다리, 우리 왜 과자 충전할 때 질소 충전 들어있잖아. 그죠? 오케이. 옆에 개념 속속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바로 원소 확인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 자,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야. 이 원소 확인하는 방법의 그 첫 번째가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 이름에서 딱 나오지, 불꽃. 그러니까 태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불꽃 반응 먼저 하고. 자, 불꽃 반응에서 체크를 해줘야 될 게 있어. 뭐냐?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원소를 다 포함할 수도 뭐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일부의 금속 원소, 그죠? 자, 금속 원소인데 모든 금속 원소가 아니라 일부의 금속 원소야. 금속 원소들 중에 불꽃 반응색이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금속 원소를 포함하는 물질, 그러니까 그 물질 안에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금속 원소랑 똑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밑에 보면 리튬이라는 애는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 나타나. 나트륨을 태우잖아? 노란색 나타나고,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 그러니까 이 색깔들도 역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응? 뭐 암기쾅에 나오지. 황바씨, 구청에서 빨리, 볼륨, 노나, 주슘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돼. 그건 뭐 여러분 마음인데 하여튼 요거는 꼭 색깔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염화 나트륨 보시게 되면 나트륨 때문에 무슨 색? 노란색 나와. 근데 질산 나트륨이라는 애도 노란색이 나와. 그럼 염화 나트륨과 질산 나트륨은 같은 물질이냐? 같은 물질은 아니지. 근데 똑같은 불꽃색이 나타나. 왜 그러느냐? 나트륨 때문에 그런 거지. 나트륨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똑같이 이제 노란색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야. 그럼 왜 불꽃 반응이 이제 이 짓을 하느냐? 방법이 쉬워. 그냥 태우면 되잖아, 그지? 양이 적어도 쉽게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알겠죠? 근데 리튬하고 스트론튬 보면은 리튬도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 둘 다 빨간색이네. 그럼 불꽃색으로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뭘로 이용을 해서 하느냐? 자, 이렇게 빛색이 똑같을 때는 그 스펙트럼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있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햇빛과 같이 그 연속적인 세계띠, 그러니까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빨주톤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잖아.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 근데 이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보게 되면 특정 색깔이 나타나잖아. 그게 이제 특정 파장의 빛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파장에서만 빛이 밝게 나타나가지고 그 금속 원소들의 불꽃색을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특정 파장의 빛만 선으로 나타나.
그래서 보면 리튬하고 스트론튬이 선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어. 겉으로 봤을 땐 빨간색인데 선 스펙트럼은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3번인데 자 이 3번에 물질 X에 여기 물질 X 있지? A, B, C 원소가 있는데 어떤 애들이 겹쳐져 있느냐, 어떤 애들이 들어있느냐, 이 물질에 들어있는 원소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그딴 거. 그런 문제에서 되게 쉬워. 선 스펙트럼은 그냥 갖다 겹쳐보기만 하면 돼. 겹쳐보시면은 모두 다 이 안에 있잖아. 물질 X에 그 선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겹쳐져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A 다 겹치지. 자, B는 여기는 겹쳐. 왼쪽은 겹치는데 오른쪽이 안 겹친 애가 나타나지. 반은 겹쳤고 반은 안 겹쳤으니까 B는 반만 들었어요 라고 하면 안 돼. 한 선이라도 안 들어있으면 그 안에 없는 거야. C는 다 겹치니까 있는 거고. 그래서 물질 X는 원소 A와 C가 섞여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모든 원소를 보는 게 아니라 금속 원소를 본다 그랬잖아. 그죠? 자,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광택, 특이 광택이 있고 전기 잘 통하고, 그지? 자, 수은은 그 실온에서 액체야. 근데 나머지 금속들은 다 고체 형태로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그 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도 이제 색깔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누구 때문에? 나트륨 때문에. 그럼 염화나트륨이 노란색으로 나타나는데 얘가 이게 지금 염화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이 합이거든. 염소와 나트륨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염소 때문인지 나트륨 때문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염소를 포함하는 다른 물질과 나트륨 포함하는 다른 물질을 비교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트륨 포함하는 애가 똑같이 노란색이 나오잖아. 그지? 아, 그럼 나트륨 때문에 노란색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역시 또 개념 속속 13쪽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물분해 실험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 물분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고는 있잖아. 그지? 라바제가 실험을 했잖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한단 말이야. 자,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을 녹인 녹인물. 이거 수산화나트륨을 왜 녹였니 또 기억해 주셔야 돼. 전류 잘 흐르라고.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거든. 자, 그 다음에 실리콘 그 마개를 이렇게 씌운 두 개의 빨대 해가지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연결해서 침 꽂아가지고 전류 흘려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 기체가 발생을 한단 말이야. 자, 보면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에 기체가 발생하는데 마이너스극에 2배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극에서는 불을 갖다 댔더니 다시 타올라. 이거 누구의 특징이냐? 바로 산소. 산소 확인할 때는 꼭 기억해야 돼. 산소 확인할 때는 향불. 자, 그러니까 플러스극에서는 무슨 기체? 산소 기체 발생한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극에는 성냥불을 갖다 대네. 폭소리 내면서 타네. 그 마이너스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수소의 특징 잘 타. 그래서 불을 갖다 대서 폭 타면은 그 수소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극엔 수소, 플러스극엔 산소야. 그럼 마이너스극이 2배 더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 수소 대 산소의 부피비가 2대 1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 거지 지금.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고, 원소 불꽃 반응 실험이야.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 수용액을 적시고 불을 붙여보는 거야. 그죠? 자, 염화나트륨을 녹였을 때 이렇게 노란색 나타나. 근데 질산나트륨 녹여도 역시 노란색 나타나네. 염화칼슘이나 질산칼슘 다 칼슘 때문에 주황색 나타나고, 그지? 스트론튬 녹였으면 빨간색, 리튬 녹였으면 빨간색, 구리 녹였으면 청록색과 같이 이런 식으로 불꽃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 누구 때문에? 금속 원소 때문에. 그래서 무슨 원소가 무슨 색깔을 나타내는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렇게 미래엔 교과서는 요렇게도 실험을 해. 니크롬선의 묽은 염산과 중류수로 씻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자, 니크롬선을 쓰는데 첫 번째 니크롬선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니크롬선은 그 태웠을 때 금속에서의 불꽃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묽은 염산과 중류수를 이용해서 묽은 염산에다 넣었다 빼는 거는 불순물 제거해 주는 거고, 겉불꽃에 넣어가지고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하는 거. 혹시나 있는 불순물이 다 태워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자, 그다음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과 같은 수용액을 묻혀. 그리고 니크롬선에 대보는데 역시 어디다 넣어야 돼? 겉불꽃에다 넣어야 돼. 겉불꽃이 겉에 있는 불꽃이잖아.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온도가 높고 투명하단 말이야. 그래서 불꽃색 보기에 좋아. 그래서 겉불꽃에다 꼭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문제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요.